2018년 4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이들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내 아이들이 핵을 짊어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사일. 아이들을 지켜줄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김태현의 정치쇼. 딸을 미사일을 야, 그 세상에 놀이공원 데려가 그러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벌들이 딸을 자식을 데려서 야, 이 자동차 공장 다 네 거야. 뭐 네. 이 놀이동산에 다 네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미사일이 다 네. 네 거야.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사일 발사한 거 기념행사장까지 데려갔어요? 딸을? 예,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딸과 함께 지켜봤고 그 미사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또 진급을 시키고 그 행사장에 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 지난주에도 여기에 나와서 이제 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문가분들이 즉흥적인 결정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요번 보도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건 완전히 의도적이다. 예. 야, 지 엄마랑 똑같은 거보다 얘는. 아예 언론사에서 그 이설주 여사와 딸을 이제 둘째 딸을 병렬적으로 사진을 두고 비교를 한 사진들도 있는데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첫 등장했을 때는 그래도 좀 초등학생처럼 흰색 패딩을 입고 이렇게 딸처럼 어린 아이처럼 나왔는데 그럼 그냥 아빠 손잡고 예. 자기 아빠가 만든 물건 보러 온 그거라니까 딱. 예, 근데 이번엔 아예 머리도 매만지고 그 검은색 모피를 덧댄 코트도 입고 나오고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일단 아까 애가 머리를 예.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 부르는 호칭 자체도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바뀌었고 존귀한 그리고 자제분. 노동신문에서 이 둘째 딸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다라고 아예 특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딸이 이제 후계자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확 갈려요. 애가 또 있습니까? 예,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이번에 공개된 딸이고 셋째는 성별이 남자로 추정이 되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셋째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2010년, 2013년, 2017년 이렇게 차례대로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오호. 예, 그리고 둘째 딸만 뭐 이름이 이것도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데니스 로드머니, 뭐 김주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딸에 대해서만 면모가 공개된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2018년 4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이들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내 아이들이 핵을 짊어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사일. 아이들을 지켜줄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후계자 관련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갈리는 게 김정일도 김정은 나이 8살 때부터 후계자로 이제 앞세우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개 석상에 나온 건 20살이 넘어서거든요. 27살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공개를 하는 건 후계자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여성 인권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이 둘째 딸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네. 서울은 관역이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한 게 5주년이에요, 내일이? 내일이 5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꺾어진 숫자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연내 5년, 10년. 핵실험 해가지고 예. 완성시킨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예, 맞아요? 그래서 딱 2017년 그 11월에 북한이 핵무력까지 완성을 하고 긴장을 최고도로 찍은 다음에 바로 이듬해 1월에 평창 올림픽에 오면서 평화 국면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게 벌써 5년이 지나서 내일인데 뭐 내일 중대 도발에 나설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 최근에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3개월 만에 다시 등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천치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서울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관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처에서는 다른 데에 좀 주목을 해요. 어디요? 이 담화가 나온 배경이 이 담화의 첫 문장부터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독자 제재를 하려고 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외교부 대변인이 사이버 분야, 그 암호화폐에서 북한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거예요. 이건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외교부 대변인 해봤자 1급 실장급이고 김여정은 뭐 부부장이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색할 정도로 아예 백두혈통인데 이렇게 나서면서까지 발끈한 게 암호화폐 분야의 한미 제재거든요. 이게 최근에 북한의 유일한 돈줄이에요. 그냥 국경이 막혀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강한 가운데
해킹 한 번, 올해 미사일 엄청나게 발사했잖아요. 올해 상반기 미사일 발사한 31발이 다 해킹 한 번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 믹서 업체 있잖아요. 암호화폐 쪼개고 다시 섞고하는 그 업체를 국무부가 지정을 했고 우리도 관련해서 제재를 때리고 또 관련된 인사들을 다 리스트에 올리고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루가 된 것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압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초조감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도발 뭐 이거 명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그런 이제 한미의 압박 대응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슈퍼노트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죠. 100달러짜리를 가장 잘 위조하는 데가 실은 홍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위조 화폐를 만드는 달러 위조 화폐를 만드는 게 만드는데 공공실 이런 데 나오잖아. 북한 그거를 몇 년 차로 북한이 그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고 그건 진짜 재무부도 구별 못한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하면서 스파이 영화의 단골이었어. 네. 슈퍼노트. 그게 이제 넘어간 게 해킹이어가지고요. 네. 웬만한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북한에 두 가지 팀인가가 있다는데 경쟁적으로 가서 그거를 빼오고 다 빼오지도 않고 일부 빼오고 그걸 다시 해킹 세탁하는 거죠. 암호화폐 세탁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터는 게 북한의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다. 최근 10년간의 대단하다, 기술이 너무 발전을 했고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한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래서 이게 북한의 새로운 그 돈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네. 국제 도적이네요. 네. 아휴.